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머크사의 키투르다가 위암 3차 적응증에서 철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키투르다는 완전 탈락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키투르다는 다른 적응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위암 3차에서만 탈락인 것이죠.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올해 4월 29일에 미국 FDA 자문위에서 키투르다는 적응증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 7월에 결국 자발적으로 적응증 철회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원래 FDA 자문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FDA 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머크사도 스스로 자진 철회하는 그림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맥락과 시나리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HLB에 앞서 NDA를 진행하고 있는 매지온의 주청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이 있나 해서 말이죠. 그리고 매지온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어서 말이죠. 매지온 대표이사가 FDA에서 FDA 자문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ND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FDA와 의사소통을 한 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의 한 의견일 뿐이니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리는 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사실 허가를 내주는 건 FDA 자문위가 아니라 FDA입니다. FDA 자문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냥 FDA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DA 심사관들은 다들 전문가죠. 누구의 도움이 그리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게 맞는가? 저렇게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아니죠.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근거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FDA 심사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FDA가 FDA 자문위를 두는 것은 혹시나 FDA가 빠뜨리거나 잘 모르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FDA 자문위를 거쳐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최종 결정을 내기 전에 FDA 자문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FDA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러면 각자 생각들을 이야기해주죠. 저는 최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FDA가 FDA 자문위를 둔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의견을 들어보는 관점이죠. 아마 이런 요소도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매지온 대표이사는 FDA가 FDA 자문위를 두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국 최종 책임자는 FDA가 결정했기 때문에 FDA는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책임을 분산시킬 수는 있죠. FDA 자문위가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니 우리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FDA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FDA 자문위를 두지 않고 FDA가 혼자 결정했으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FDA 자문이죠. FDA 자문위가 승인을 권고해서 FDA도 승인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FDA 자문위가 그렇게 말했다고 책임을 다소 일부는 전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4월 29일에 FDA 자문위가 면역항암제들을 대대적으로 다시 조사한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이건 FDA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 자문위가 행동파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FDA가 암묵적인 명령을 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FDA가 얼마 전에 면역항암제가 문제가 생겨서 신뢰도가 깨졌으니까 다른 면역항암제도 혹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할까봐 우려스러운데 FDA가 직접 나서면 모양이 안 사니까 FDA 자문이 너네가 좀 나서서 해보라고 한 거죠. 물론 뇌피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FDA가 스스로 신속 승인을 내렸던 바로 그 면역항암제를 다시 재검토하는 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감히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분명 FDA가 심사를 허술하게 했다, FDA가 제대로 심사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을 겁니다. 신속 승인을 내렸다가
그 심사가 제대로 된 거였는지 다시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FDA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쓰라고 만들어둔 조직인 FDA 자문위가 전면에 나서서 FDA 대신에 면역항암제를 재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FDA가 자신이 신속 승인을 내줬던 걸 다시 재검토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FDA 자문위를 통해서 재검토해서 제약사에게 넌지시 이거 취소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돌려서 말한 거란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제약사도 눈치가 있을 테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자진 취소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9일에 FDA 자문위에서 키투르다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이건 사실상 FDA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FDA 자문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머크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요, 사실 FDA 자문위 의견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머크사는 최종적으로 FDA와 이미 답이 정해진 협의를 거쳐서 자진 철회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는 체면을 크게 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직접 나선 게 아니기 때문이죠. FDA 자문위가 적응증 반대 의견을 냈고요, 머크사가 알아서 스스로 자진 철회했기 때문이죠. FDA는 우리 신속 승인 내줬는데 너네 자진 철회하게?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FDA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 상대방이 알아서 철회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FDA가 스스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 안 하고 끝냈다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바로 FDA 자문위가 실질적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FDA도 지금 신속 승인을 내준 면역항암제들을 계속 승인을 유지해주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요, 그걸 제약사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FDA 자문위가 직접 나서서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상당히 많은 뇌피셜이 들어간 시나리오를 이야기 보았습니다. FDA 자문위는 FDA의 손발이 되는 것이죠. FDA가 직접 나서기 힘든 자질구레한 것들을 처리하는 게 FDA 자문위라는 시각입니다. FDA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전가시킬 수 있는 FDA 자문이면서 또 껄끄러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FDA 자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FDA 자문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FDA가 책임질 일을 이리저리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도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인 FDA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든 FDA 자문이라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FDA 자문위는 FDA에게 의견도 제시하면서 책임 회피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FDA와 FDA 자문위가 항상 쿵짝쿵짝 잘 맞는 건 아닙니다. FDA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FDA가 결정을 하면 FDA 자문위가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서로 견제하는 느낌도 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